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능가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RLUSD의 발행처가 리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이 갖고 있는 파트너십, 금융기관들, 거의 메이저 금융기관 90%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금융기관에서 왜 테더를 쓰겠어요, USDT를. 어쨌든 사업은 뭡니까? 인프라예요, 인프라.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난다고. 이게 대박이 나는데 이거를 미국이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도구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US 달러, XRP, 리플, 레거시 금융, 암호화폐 금융, 이 시스템, 이 프로토콜을 잘 엮어놓은 게 누굽니까? 빵형.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이 빵형은 제 생각엔 그래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아는 놈이에요. 아는 놈. 일단 거래의 도구를 선점해야 된다. 거래의 도구가 선점이 되고 나서 인프라를 만든다는 거죠. 인프라를 지금 다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빵형이 머리가 되게 좋아. 빵형이 머리가 좋은 겁니까? 좀 더 이제 음모론적으로 가볼까요? 빵형이 머리가 좋은 겁니까? 이 세팅을 그 누군가는 해줬겠죠. 누구? 미국. 이 세팅을 딱 해놨어. 이렇게 미국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도 쇼킹했지만 RLUSD 출시는 정말 쇼킹해요. 유튜버인 저한테도 정말 무서운 놈들이구나. 제가 이거 보고 야, 진짜 얘네들 내 말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RLUSD를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 미국의 국채와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RLUSD 달러와 지금 종이화폐의 공통점은 무제한이라. 무제한. 종이화폐도 무제한 프린팅, RLUSD도 무제한.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지만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곱하기 2를 할 수 있죠. 1000억 달러는 명목상의 1000억 달러지만 디지털로 전환되는 순간 2000억 달러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신용이 바로 그냥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 파생 상품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RLUSD 달러를 가지고 얼마나 몇 배, 10배, 100배 되는 돈이 신용이 창조가 되겠죠. 그게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 빅피처. 빅픽처와 PICTUR이 맞습니까? 빅피처예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리고 RLUSD를 그들의 통제권 안에 둔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사토시 나카모토를 노출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중국을 모지리로 만든다. 자, 방금 여기까지가 일요일 멤버십 라이브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좀 더 가볼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S 달러 가짜 돈이죠. RLUSD 가짜 돈이죠. 디지털 상에서 사용이 되는 가짜 돈. 왜 가짜 돈을 사용을 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판매자는 소비자를 믿지 못하고 소비자는 판매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돈을 일단 보내자는 거죠. 살짝 더 들어가면 스마트 컨트랙트죠. 똑똑한 계약. 스마트 컨슈머가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if죠. if.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물건을 잘 보내면 진짜 돈을 보내줄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사는데 가짜 돈이 필요합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옷이라면 입어도 보고 신어도 보고 하기 때문에 직접 결제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전염병은 또 창궐을 하고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야채까지 집 앞으로 직접 배송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방금 미국 큰 그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RLUSD를 미국에서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야기를 드렸죠. 아니,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곳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싶을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은 동맹이야, 동맹. 레거시 금융들은 어쨌든 하나의 서클, 하나의 팀으로 봐도 되겠죠. 근데 그들이 리플이 갖고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끈끈하게 피라미드식, 거의 점조직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왜 이상한 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인프라인데 그냥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주었는데. 자, 어쨌든 RLUSD 달러와 종이화폐, 명목화폐의 공통점은 무제한 프린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둘과의 관계는 정말 재밌어요.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서 제공해야 되는 게 또 뭡니까? 참 재밌죠. 종이화폐, 명목화폐, 미국의 US 달러. 요게 담보로 정확히 제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짝 재밌어집니다. 이 도구를 미국에서 집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도구를 집어들고 살짝만 장난질을 친다면, 미국의 장난질은 지금도 꽤 여러 곳들에서 나타나고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 금에 대한 데이터도 거짓으로 보고 있는 곳들이 좀 많죠. 어쨌든 미국은 모든 걸 은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제롬 파울도, 레리 핑크도, 자넷 앨런도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하고 약간의 장난질이 포함이 된다. 즉, 있지도 않은 달러가 담보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무제한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요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수요와 공급을 일정하게 맞추겠죠. 다시 지우고 새로 써볼게요. 아주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달러가 있고 가짜 달러가 있다. 그리고 요놈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종이화폐, 지금의 명목화폐가 작동을 한다, 구동을 한다. 무슨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보니까 무슨 생각나세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머쥐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마지막 프로토콜. 살짝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생각나시죠? 권도형 대표 테라, 루나. 테라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데 루나를 구동시켰다, 작동시켰다. 전적으로 루나는 권도형 대표의 마음대로 그 프로토콜이 작동했다. 자, 왜 미국이 테라, 루나, 권도형 대표를 모지리로 만들었을까요? 살짝 의심이 가시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것도 정책 위반자라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놈을 풀어먹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본인보다 더 큰 선수를 잡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꽤 오랫동안 테라와 루나를 주시했고 그거를 그대로 답습했겠죠. 아, 저렇게 굴리면 꽤 괜찮겠는걸, 이런 생각했겠죠. 어쨌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목매는 이유는 디지털을 통해서 또 한번 그들 마음대로 장난질을 치려고 그러겠죠. 전 세계 어느 국가 그 누구도 미국이 담보로 제공을 하는 달러의 양을 그 누가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왜 우리가 지금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을 편들란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 서서 RLUSD를 바라봐야 되는지, 리플의 XRP를 바라봐야 되는지, 진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왜 그들은 그지 같은 코인들 다 제껴두고 리플을 선택을 해서 SEC와 전쟁을 하게 있는지, 왜 그들은 XRP, 리플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리플과 미국 그 사이에 공통되는 음모론은, 공통 분모는, 공생관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봐볼까요? 한번. 알파 라이언스 아카데미 CEO 에두아르도 파리나가 2025년 암호화폐 판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어제 그 XRP 개수 2만 개를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양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인양반이 예측하는 2025년 드디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방금 라이브 녹화 영상 중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미국이 실제 가능한 토큰으로 리플의 XRP,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그 시기에 분명 사토시 나카모토를 오픈할 거다. 미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뭐 모르겠습니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미국에서 모를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처음 접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꽤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BTC를 조금은
본질적인 데이터가 아닌 현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죠. 아직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이런 본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순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5년 전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을 거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비트코인을 추앙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던 레리 핑크.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죠. 그런 레리 핑크를 보고 비트코인을 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반대로 봐야 되겠죠. 반대로. 왜 그랬을까? 의심을 해야 되겠죠. 레리 핑크는 그냥 비트코인을 도구로 봤어. 도구로. 어떤 도구? 대중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창구 정도로 보겠죠. 나에게 없을 때는 똥이고 내가 들으니까 황금이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객관성을 따져야 되겠죠. 어쨌든 레리 핑크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악몽과 같은 비트코인 투매를 요구했고 조용히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었죠.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17,500달러에서 22,500달러까지 고래 매집의 흔적이 보인다. 금융 세력의 매집이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켰다. 과연 그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앙할까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랑할까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렇게 큰 쓸모는 없고 이곳저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추앙하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XRP를 기술적 가치로는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고유한 가치, 최초라는 가치, 블록체인 기술을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가치 저장소라는 개념의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떡락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을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쉬운 설명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10분 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릇을 하나 만든다. 10분 동안. 그리고 다음 블럭이 또 10분 있다 생성이 된다. 한마디로 통장이죠. 통장 사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통장 사본. 그런데 이 안에는 실명이 쓰여 있진 않죠.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암호화된 해시값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하나의 블럭과 다음 블럭 사이에 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해킹되지 않고 유연주되지 않은 그 비밀은 결국 암호화된 해시값이 그 모든 일을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 계약서와 계약서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이게 진짜 나야라는 표시를 하죠. 간인을 하죠. 간인을.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체인처럼 보이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으로는 간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다시 알파 라이언스 아카데미 CEO 인양반 2025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다. 수년에 걸쳐 리플 CTO인 데이비 슐츠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이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2025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과연 저 가격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노출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XRP로 승차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저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 타점, 매도의 타점을 저도 유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 탑10 진입 가능성이 있다. XRP의 동생 제드 맥클럽 XRP가 뜨면
스텔라루멘도 따라오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XRP, 그리고 XRP가 상승을 했는데 스텔라루멘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XRP를 약간 던져서 스텔라루멘을 줍줍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브릭스페이, XRP 레저 통합, 이들이 개발한 지불 시스템인 브릭스페이에 XRP 레저가 통합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탈 스위프트, 탈 달러를 모색하고 있었고 서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강력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XRP 레저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빠른 속도와 확장성으로 유명한 XRP 레저는 브릭스페이를 위한 강력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저렴한 국제 지불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이런 현상 또한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리플 XRP는 금융 프로토콜로만 보게 되면 우주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왜 제가 우주라고 표현을 했냐면 충분히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제3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그 사이에서 쉽게 말을 하면 그거죠. 그거 이게 지금 러시아, 그리고 이게 미국, 중국, 일본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XRP가 사이에 있고 러시아도 한 다리를 걸치고 미국도 한 다리를 걸치고 중국도 한 다리를 걸치고 일본도 한 다리를 거친다. 그리고 XRP는 그냥 제3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프로토콜만 가져다 쓴다. 러시아 입장에서, 브릭스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XRP를 사용한다 그래서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은 돈이 2번 보내신다는 걱정은 그거는 10억 만분의 1의 확률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그 국가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거, 이미 시험 테스트를 했던 거, 그리고 그 발행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브릭스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브릭스가 선택을 한 건 미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3국에 충분히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리플이라는 회사의 프로토콜을 선택을 한 거죠. 결국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의 위험성은 그만큼 각국 디지털 화폐 CBDC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리플의 ODR 거래, 리플 페이먼트의 거래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 시험 테스트일 수 있다. 결국 러시아든 중국이든 브릭스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자국의 화폐 밑에 XRP가 붙을 겁니다. 그건 뭐 레거시 금융뿐만 아니라 아무 화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US 달러 밑에 XRP가 붙듯이 이더리움 밑에 XRP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RLUSD가 이더리움 플랫폼과 XRP 레저에서 동시 출격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코딩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99%의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되겠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 모두를 인풋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레거시 금융 세력,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단체나 집단의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금융의 통폐합이에요. 통폐합.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죠. 모든 금융을. 왜 그럴까요? 통폐합이 돼야만 그들이 규제하고 컨트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규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RLUSD가 테더를 능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테더를 땡기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SEC는 리플을 선택했는지, 왜 미국은 XRP의 가격을 잠금 장치했는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굉장히 꾸준히 보는 편이시죠. 그리고 조금씩 비트TV의 음모론에 귀 기울이고 계시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비트TV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